네, 프리미 TV. 예, 오늘은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으는가, 재테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까발려 드리려고 합니다. 프리미 TV 양태자입니다. 네, 윤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양 PD가 어떻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가. 사실 제가 지켜본 되게 시드머니를 차곡차곡 모으고 막 적금 통장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거 인증샷 찍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사실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.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급하게 이제 시드머니를 땡겨서 투자를 이제 전세금 뺀 걸로 투자를 시작한 건데, 이 친구는 진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과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했죠? 직장 생활은 이제 인턴을 25대부터 했고,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이쇼핑, 이커머스, 백화점 해서 그게 첫 직장 7년 반 다녔지. 그 인턴으로 들어가서? 인턴으로 들어가서. 그러면 근데 나는 그 전에도 내가 이제 그 워킹홀리데이도 갔다 오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는 학생이면서 학생 시절에도 투잡을 했어. 뭐냐면 이게 예전 아르바이트, 아무튼 나는 예전에 이제 학생 때부터 저는 프로레슬링을 좋아합니다. 네이버에 양성을 검색하세요. 그래서 나는 프로레슬링 처음에 번영리를 시작했어. 그 워킹 갔다 오면서 영어 실력으로? 아니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레슬링을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는 이미 다 나는 체득이 돼 있었고. 그 레슬링과 관련된 아니면은 나는 일상 그냥 레슬링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리스닝이 다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도 웬만하면 다 들리더라고 대충.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일본 보면서 그냥 공부 더럽게 못하는 애들도 일본 애니나 게임 하면서 일본어 엄청 잘하잖아. 나 그런 게 제일 부러웠는데, 해당 20만 원, 30만 원 얻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개편이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해설자를 또 구한대, 출연자. 그래서 내가 또 PD님, 내가 이거 원고비 플러스 이전 해설료의 절반만 받을 테니 나 그냥 2개 다 나 시켜달라 해서 내가 TNA 프로레슬링 번역도 하고 해설도 하고. 내가 그때 대학생인데도 한 달에 200~300 벌었거든. 그러다가 이제 워킹홀리데이 가서도 이게 나는 또 타로점을 봐. 난 잡기에 되게 능해갖고, 그러니까 나는 타로점을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라 타로점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았어. 사람들이 농장이나 이게 육체 노동하느니 이걸로 해서 나는 타로점을 보겠다. 그래서 난 호주인들한테도 그냥 진짜 영어 실력 다 상관없이 난 그냥 호주인들한테도 콩글리시가 뭐고 다 나는 그걸 타로점을 봐줬어. 그래갖고 그걸로도 돈을 좀 벌었지.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면, 다양한 걸 도전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얽힐 일이 생기더라고.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그래서 레슬링 같은 경우도 팟캐스트도 이것도 돈이 됩니다. 내 팟캐스트는 유료야. 그래서 하나 들으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. 그래서 그걸로도 수익이 잡히고, 감사하게도 프리니 팀에 아직 그런 분이 없지만 우리 WWE를 까발려줄 만한 팟캐스트는 후원자가 있으세요. 한 번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버는 월급도 있고, 플러스 이제 내가 또 SNS로 버는 돈이 있고, 그 생활을 나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남들보다는 되게 좀 어렵지 않게 집을 장만을 했던 것 같아. 그러면 그 시드머니 모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? 어려웠던 거는 좀 유혹이지. 나 원래 차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막 SUV 몰고 막 이러고 싶거든. 막 BMW, 지금? 5, 6 이런 거 보면. 근데 한 3년 전에도 막 차 사고 싶다고. 3년 전에는 내가 볼보 SUV 사고 싶다고 했잖아. 그 순간 더 좋아 보이는 게 생긴 거지. 그게 바로 부동산이었어. 너의 영향도 있었어.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해주니까. 우리 술자리만 나는 주변에 그 친구 중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부동산 이런 카페 모임이라던가 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러닝메이트?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유혹에 안 넘어가는데 그걸 좀 잡아주는데 굉장히 나는 도움이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일단 카페, 저도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건
뭔가 시드머니가 생기는데, 그러니까 전세금을 뺀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이 시드머니가 생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막 고민하다가 일단은 책을 읽었고 부동산 관련된 서적을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를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을 가입해서 그 카페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구독자 모임에 가입 5명 뽑는데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썼더니 뽑힌 거죠. 그래서 롤 모델을 일단 정하고. 그러니까 일단 뭔가 그렇게 맨땅에 헤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뭔가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전에는 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것도 몰랐으니까. 근데 그 커뮤니티 들어가서 뭐 글도 써보고 그 있는 글을 읽다 보니까 너무 좋고 이제 뭔가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뭐 말했던 것처럼 주변 지인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지인들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지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약간 잘 들리진 않았어. 나도 집 사기 전에 그랬어.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그들의 얘기인 거지 나의 얘기는 아니었던 건데 내가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알짜배기 정보였고 그대로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기회를 사실 모르고 놓쳤던 것도 있죠. 나도 집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. 그래서 그냥 돈 모으는 것만, 통장 이런 것만 막 쌓는 것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적금 만기도 되고 이게 불어나니까 이걸 어디에 또 이게 불안하더라고. 또 이제 통장에만 있는 게 그것도 그렇고 내가 나중에 이게 벌써 나이가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전세 다니는 애들 보면 막 이사 다녀야 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답은 역시나 내 집 가는 게 정말 일단 1순위겠구나 라고 이제 나는 뒤늦게 정신 차렸어. 나는 이 시드머니를 생각보다 사실 빨리 모았잖아요. 나는 월급 외에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갈 때는 월급 외에 수익이 한 300만원 400만원이 됐어요. 블로그, 뭐 페이스북 이런 SNS를 활용해서.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. 아예 3-4명이 그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광고를 태울 시드머니 광고를 위한 시드머니를 모아. 그래서 1억을 광고를 돌리면 여기에 로아스 300% 3억, 4억 이상을 가져가서 그거를 또 pom파이에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. 그리고 아예 그냥 광고 업체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치, 내가 프리랜서 광고 대행사가 돼.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려면 제가 추천드리는 게 템핑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. 거기서 인재 양성까지 해요. 템핑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마케터들을 키워내는 거예요? 그치.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런 사람들이 키워 나가지면 어차피 그걸 돈을 쉐어하는 경우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템핑도 그런 돈이 더 되는 거지. 그럼 이거는 내 주업이 마케터로서의 주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그 내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활용해서 투잡, 쓰리잡을 만든 거야. 근데 나는 운이 너무 좋은 케이스인데 나는 일이랑 그 세컨잡이랑 일치가 거의 되잖아. 그러니까. 그래서 나는 세컨잡을 오히려 하면서 내 일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. 사실 요즘 나오는 뭐 숨고나 타림 같은데 자기 업무를 가르치는 근데 이건 마케팅은 워낙 돈이 계속 완전 다른 게 회사 돈을 하루에 뭐 3억 4억 광고를 태우는 거랑 내 돈 하루에 10,000원 5,000원 광고를 태우는 거랑 와 이게 또 완전 다르더라고. 특히 이게 광고를 태웠는데 실적이 안 나오면 이게 내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온갖 고민을 많이 하게 돼. 그래서 창의력이 막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내 돈을 태웠는데 광고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걸 내가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거 노하우가 일에 또 발휘가 되더라고. 그래서 나는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. 그게 완전 본업이랑 투잡, 쓰리잡이 그러니까 부업이 시너지 작용을 일으키는 그리고 되는 거네. 나는 대학교 때 오히려 돈을 더 바싹 모은 게 나는 강의를 다녔어. 무슨 강의? 블로그 강의. 나는 대학교 때 블로그에 일반 문자가 3만 명 넘었거든. 그래서 나는 강의를 나는 적극 추천하는 게 나는 대학생 후배들은 그때 당시 후배들한테도 강의를 무조건 하고 그랬어.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강의 주제는 자유로워. 각각의 스토리가 있잖아. 예를 들자면 너 여자 후배가 있었어. 여자 후배인데 얘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되게 잘해.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일로 여행을 떠나는 거 이거 강의 한번 해보자 해서 자기 얘기를 자신 있게 10분 이상 할 수 있으면 그게 강의로 된다고 생각을 해. 봐봐요. 10분을 털어.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아. 그걸로 시간 때우면 한 15분은 돼.
그리고 더 시간 때울 수 있는 꿀팁은 그 강의 전에 자기소개를 다 시켜. 그러면서 툭툭 자기들이 주고받아. 그럼 10분 또 끝나. 그럼 적어도 3, 40분 강의는 가능하거든. 그래서 그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썰도 많아지고 그 피드백에 대한 노하우도 늘게 돼서 어떻게든 한두 시간 강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스킬이 된단 말이야. 그 사람은 아예 클래스 101에 제안도 받았거든. 그런 식으로 또 강좌를 할 수 있는 클래스 101은 제가 들어보니까 제 아는 마케터는 연락이 왔는데 조건이 좋더라고. 처음에 300만 원인가 360만 원을 한 번에 줘버려. 플러스 계약금이네. 계약금. 그다음 플러스 8일 때마다 인센티브를 또 주더라고. 그거는 이제 약간 작가처럼. 그래서 클래스 101 요즘 그런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. 많죠. 타링도 있고 클래스 원원도 있고 또 되게 많던데. 그래서 돈 벌 거리가 되게 많고 SNS로 또 돈 벌 수 있는 거리가 템픽 말고 에드픽, 에드맥스, 그다음 스마트 포스팅 등 되게 다양합니다. 나중에 그 제가 정리한 글 링크 있거든요. 그것도 제가 여기 본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그 월급 외에 또 다른 돈 벌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. 나는 지금 내가 버는 돈은 월급도 있지만 뭐 SNS로 버는 돈, 강의로 버는 돈, 팟캐스트로 버는 돈, 뭐 되게 좀 다양하게 있고 지금은 플러스 V펀딩 같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이제 뭐 P2P 부동산 또 투자를 한다거나 금에 얘 브리니 TV를 하면서 윤쌤 말 듣고 금 샀어요? 샀지. 나는 브리니 TV 하면서 투자를 많이 배웠어. ELS 달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말 저금만이 답이 아니구나. 그래서 네가 얘기해준 뭐 전세 레버리지 뭐 이런 뭐 금융을 기관을 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방송을 보면서 나한테 적용시킬 거는 받아들이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맞아, 요즘 보면 이런 사실 되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직장인들이 그냥 딱 월급만 받아서는 좀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뭔가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어떻게 그런 또 플랫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재능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고 사실 지금 하고 있던 그런 뭐 WWE 해설이나 아니면 마케팅해서 또 투잡하는 거나 뭐 페이스북 그런데 페이지 운영하는 것도 그걸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잡을 해서 나 너무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되게 즐기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대신 경고를 드리자면 직장인 분들이 투잡을 할 때는 무조건 넘버원 주안점은 본업입니다. 아무튼 내 마음속에 1순위 일단 회사 일이에요. 회사 일 플러스 나머지는 나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다 몰빵을 저금을 한다. 뭐 이런 계산으로 나는 하는 거니까. 근데 막 그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의 가치를 좀 올리다 보면 자기 어찌됐든 그런 활동들이 자기가 밸류업이 된 거고 사람들이 나를 시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뭔가 투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. 나는 되게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좀 반대 입장인 게 원래 교직에서 그냥 뭐 정년까지 보장이 돼 있었지만 그렇게 가는 것보다 뭔가 이런 것들을 더 살려서 내가 활용을 한다면 학교에 있을 때보다 더 큰 부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겠다. 저는 사실 부의 추월 차선을 타기로 생각을 해서 그만둔 거거든요. 서행 차선으로 가기보다는 진짜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한 4, 5년 정말 몰빵을 해서 이거를 뭔가 내 사업의 가치를 키워내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여행,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겠다. 그게 나이 60 먹어서 행복한 것보다 뭐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뭐 도박을 한 거죠 사실. 네. 근데 나는 세컨잡을 하는 이유가 이제 1순위가 뭐 시드머니 오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내 이런 외부 활동이 난 본업에 너무 도움이 잘 맞는 거야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시너지가 계속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하는 일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만나요.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나는 하는 게 요즘 내 잡이라서. 근데 유튜버들 만났는데 나도 유튜버를 하잖아. 저 브리니 TV 해요. 한번 보세요. 그러면 갑자기 동질감이 생겨. 이렇게 미팅이 되게 자연스럽게
풀어나고,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은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오히려 나보다 부동산을 더 많이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. 그래서 왜냐면 나는, 저희 그때 상담했던 뭐 채채님이나 공무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유튜버로서 되게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게 뭐 아까 공무원처럼 뭐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이 됐다거나 뭐 구독자가 꾸준히 오르고 조회수가 꾸준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불안한 거에 대해서 현금 흐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못 해보셨다 해가지고 또 컨설팅을 요청했었던 거잖아. 그리고 또 나는 학생 때 돈을 많이 벌었던 수단이 이제 타로점. 이 타로점이 취업을 하니까 임원들한테 내가 타로점을 공짜로 다 가주니까 난 굉장히 막 이뻐해 주더라고. 다 나는 이렇게 어떻게든 다 활용이 됐어. 그쵸. 네, 그런 걸 다 진짜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요즘은 진짜 뭔가 하나만 딱 하는 것보다는 또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면 뭔가 거기서 나의 적성과 재능을 또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진짜 다양한 영역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게 정말 나의 또 부수입이 된다면 더더욱 그래서 요즘 막 클래스 원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뭐 무자본 창업이나 이런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투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재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다양하게 액션을 해보는 게 나중에 진짜 어떻게든 도움이 되더라고. 그쵸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나는 운이 좋게 이제 시드머니 쌓았는데 큰 역할을 해. 그래서 집을 사게 됐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렇게 그린리 TV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유쌤 옆에서 배우는 불임이로서 여러분들과 계속 또 배우고 싶고 같이 또 댓글로 이런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, 저랑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또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로 계속 소통하시고 나중에 진짜 이런 게 우리 커뮤니티가 많아지면 밥이라도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거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지금 사실 뭐 우리 채널이 부동산을 좀 재테크 중에서도 좀 많은 비중이 부동산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다양한 재테크 방법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상담하면 좀 힘들었던 부분은 시드머니를 먼저 좀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과연 시드머니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컨설팅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경험은 뭐 다양한 잡을 가져본 경험은 저보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했던 거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브레인 TV 많이 사랑해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같이 부자 됩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